그리고 이제 제가 국어 수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제 생각하는 부분은, 제 강의 방식은 모든 학생들이 일단은 그 기본적인 원리를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요즘의 시험이 예전처럼 단순 지식을 암기했다가 그걸 풀어내는 시험이 아니고, 지문을 주고 그 지문에 맞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묻는 시험 형태로 계속 바뀌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럼 그렇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결국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한 영역이 시험에 출제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기초 원리가 없으면 그 원리를 따라서 해결을 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험의 지문이 생전 처음 보는 지문이 나왔다. 그럼 당황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영역이 무슨 영역인지를 알고 자기가 알고 있는 기초적인 지식을 하나하나 조합해 가다 보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건 모든 영역에서의 기초 원리, 항상 모든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 원리가 어떻게 여러 가지 문제 형태로 적용되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원리는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어요. 하나의 원리에 100문제, 1000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를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부담이 되어서 그렇죠? 많은 침을 지게 되는 거예요. 학생들 중에는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 국어식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계속 양이 많아집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다 보면 양이 계속 많아진다는 것은 문제 유형을 여러 가지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응용된 것 뿐이거든요. 그 응용은 수천, 수만 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보면서 그 원리 하나를 뽑아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걸 줄이는 방법은 원리를 가지고 어떻게 응용되었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천 개의 문제가 하나의 원리로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용이 줄어들겠죠. 결국 공부라는 것은 많은 어떤 분량을 얼마만큼 제대로 줄일 수 있느냐, 그게 올바른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수업은 기본적인 원리에서부터 출발해서 어떻게 문제화되는지 그 원리 푸는 방법을 가르치는 수업입니다. 제가 지금 학생들하고 수업을 한 게 한 16년 정도가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좀 젊지요. 제가 동안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수업을 이렇게 진행하고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다른 선배님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아니겠지만 16년 정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가장 제가 이제 수업할 때 중심을 두는 건 학생 입장에서 아무리 많은 지식을 제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 지식을 학생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 수업은 학생들이 이해하기 편한 수업을 합니다. 물론 기본 원리가 있지만 그 기본 원리를 약간 변형시켜서라도 학생들이 좀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다면, 그렇지? 좀 변형된 수업도 약간 가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수업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수업. 그게 제 수업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고, 또 하나는 적어도 국어 때문에 떨어지는 일은 없게 하겠다. 물론 이제 국어만을 가지고 시험을 다 모든 걸 정리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국어 때문에 떨어지는 불상사는 생기지 않게 하겠다는 게 제가 제 수업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여러분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상당히 힘든 상황일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주변 상황도 있을 겁니다만 가장 힘든 건 여러분 스스로의 의지가 점점점 약해진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보통 보면 처음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러 들어와서 아주 힘찬 모습, 밝은 모습으로 선생님, 저 몇 개월 만에 꼭 합격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근데 이제 몇 개월이 흘러가면 어느 순간 눈에서 총기가 사라지고 그리고 학원에 오는 횟수, 공부를 하는 횟수도 점점 줄어들고 어느 순간 잘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물론 그 주변 여러 가지 상황도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결국은 자기 의지가 점점 약해졌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공부는 주변에 누가 시켜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의지가 명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을 처음 듣는 친구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가장 먼저 엉덩이를 책상에 오래 붙이고 있는 연습을 많이 해라.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그렇지, 공부를 함에 있어서
주변 상황을 너무 많이 신경 써요. 아, 저 친구는 얼마만큼 공부를 하는데 나는 이거밖에 안 되니까 저 친구보다 내가 못하구나. 힘이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그 친구는 여러분들 과정을 이미 거친 친구입니다.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은 저러니까 나는 이렇게 했다. 그건 옳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힘든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 힘든 상황을 가기 위해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하니까 자기 중심, 자기의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는 절대 쉬운 공부가 아니니까 자기 의지를 지금부터라도 뚜렷이 가지고 시험을 준비하시고 또 하나는 체력 관리를 잘 하십시오. 아무리 좋은 상황이 뒤에 놓인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체력이 바닥이 나면 결국 시험에 가서 그 체력 때문에 받을 점수 5점, 10점을 못 받게 됩니다. 그게 결국은 여러분의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의자에 앉아서 컴퓨터를 보거나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평소 때 꾸준히 운동하면서 여러분의 체력을 좀 길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요즘 시험은 몇 개월의 단기간에 결정이 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제 주변에서 보면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한 1년에서 2년 정도 공부를 하면 거의 이제 합격점의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 시간 동안 얼마만큼 많이 잘 버텨야 되느냐, 지치지 않고. 그게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으니까 체력에 가장 일단 신경을 쓰시고요. 그리고 아프지 마세요. 아프면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체력, 그리고 여러분의 의지, 이것이 앞으로 여러분이 공무원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가장 기초적인 바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힘내시고 이제 할 수 있다는 생각 가지시고, 여러분은 분명히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나이고, 그리고 또 내가 나이가 좀 들었는데 그런 생각 가지지 마세요. 아무리 많은 여러분 입장에서 나이가 들었다고 하지만 새로운 도전이고 또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힘내십시오.